네, 그러면 네. 지금 막 열린 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반갑습니다. 좋아요, 장이. 네, 오늘 이제 지수는 하락 출발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6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예, 어유 JYP 8.6% 빠졌네요. 음. 등락률이 지금 0.2%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상승은 306개, 하락은 한 454개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합니다. 지금 4.5포인트 하락해서 0.5%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이 480개, 이제 하락은 880개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세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강보합인데 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뭐 포스코홀딩스 모두 다 지금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LG와 삼성 SDI는 1% 이상의 좀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부진하게 출발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플러스권인데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도 약보합인데 일단 JYP 엔터가 오늘 7%나 지금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좀 예상에는 좀 못 미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7%나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SM도 한 4% 가까이 지금 급락하면서 엔터주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좀 하락세를 오전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코스닥에서 일단 일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많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FNF, 호텔신라 모두 다 중국 소비주인데 이제 그러네요. 뭐 주말에 뉴스도 나왔지만 유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면세점, 화장품, 의류업체들까지. 그래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인터가 한 2% 내외 정도로 올랐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에서 좀 부진한 시총 상위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미국의 HBM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특히 미국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넷마블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고요. 삼성 SDI가 조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네. 2% 이상, 하이브도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금양도 한 2%라서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요. 그 반도체 이쪽이 조금 부진한 오늘 오전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오늘 가장 좀 좋은 출발을 보인 기업은 대주전자재료가 한 4.7%, 실리콘 응급제하는 회사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 클래시스가 한 4% 정도 올랐고 카지노 회사 파라다이스 한 3% 내외,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모두 다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출발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이 한 2.6% 올랐고요. 파두가 요즘에 이제 첫날 딱 급락하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서 드디어 좀 공모가를 오늘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오유는 오늘 엔터주가 좀 부진하지만 한 1.6% 내외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뭐 JYP 엔터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또 ISC도 그 HBM 관련된 이제 뭐 소켓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의료 AI 관련주인 루닛도 한 3%, SM이 3%, 2차 전지 장비인 하나기술도 마이너스 3% 내외로 빠지고 있고 또 최근에 강했던 펩트론마저도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장 보시면 주도 섹터라고 불리는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많이 변동성이 오전에 네. 아래쪽으로 좀 흔들리면서 증시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는 오늘 거래 정지군요. 신성? 아, 저 초전도체. 예. 거래 정지인가 보네요. 화장품이 오늘도 전체적으로 네, 좋네요. 오늘도 중국 소비주가 음. 좋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라면주죠. 그 삼양식품이 21% 급등하고 있고요. 21%? 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네, 농심도 아마 금요일 날 11%인가 올랐던 거 그러니까 라면이 만만치 않다고.
근데 이게 삼양식품 실적에 좀 놀라운 게 원래 중국이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중국은 역성장했어요. 어디가 잘 돼요? 미국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미국이 네, 미국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시장이 이제 그건 더 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우리 라면에 대한 그 짤이 100 몇십만 조회가 나왔더라고 자기랑 나랑. 한국 라면 한 번 먹으면 뭐 안 먹는 사람 있어도 한 번 먹는 사람 없다. 일본 우동 라면 그거는 한 번만 먹어도 된다. 그 짤 있잖아. 네네네. 야, 라면은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그리고 사지 그랬어. 라면이요? 라면 먹으면서 라면주를 샀어야지. 다들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 네. 그 특히 그 진라면. 진라면 진짜 맛있어. 네. 순한 맛, 진순이.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도 좋다 보니까 좀 네.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화장품 카지노 회사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 중에서 강세고요.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좀 가장 또 많이 빠지는 게 하나인데 하나가 로봇 사업부를 좀 약간 이제 또 분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조금 이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8% 신설 법인 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일단 오늘 주가 빠지는 거 봐서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 정도 빠졌고 HSD 엔진이 여기가 이제 그 엔진 업체죠. 오늘 한 6% 이상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주로 좀 올랐던 그 영풍제지도 오늘은 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뭐 코스닥 할 거 없이 대부분 그 중국 관련주하고 이제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쪽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그 초전도 가는데요. 서남, 모비스 지금 18. 대장주가 거래 정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나 이제. 진짜 그런가? 와, 만약 그런 이유라면 진짜 저는 너무 진짜. 이 주식시장에 실망할 것 같은데. 왜? 아니 그 지금 신성 델타 그거 못 산다고 이쪽으로 분산돼서 산다고요? 와, 그 정도. 설마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시겠죠. 예. 네. 근데 많이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덕성도 많이 오늘, 올라가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17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한 250억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한 45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모든 주체들이 좀 관망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주로 오늘 유통주하고 철강주 위주, 유통주면 이제 면세점 업체나 백화점주 위주로 좀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는 거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철강과 역시 유통, 그래서 외국인과 거의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주 위주로 일단 순매수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그 섹터 쪽에서는 가장 뭐 강한 게 역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전도체 섹터가 가장 뭐 압도적으로 지금 강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씩은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면세점, 여행,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이제 섹터들이 강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약간 이제 중국도 단체 관광 오면 또 일부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또 와서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뭐 시술도 좀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어쨌든 중국 그 단체 관광 관련주들 다 일제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강하고요. 그다음 보톡스 업체도 좀 강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조금 부진한 편이고 오늘 일단 이제 건설기계 좀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일부 좀 부진하고 바이오 쪽도 좀 부진하고요. 리튬,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부진합니다. 이 모든 섹터들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시장 이제 7월까지 좀 이끌었던 업종들인데 확실히 이제 8월 들어와서는 기존 주도주가 좀 그러네요. 빠지고 예? 소외주들 제일 소외받은 그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 예, 면세점. 여기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장주가 되는 기댈 게 거기밖에 없나. 지금 네. 그쪽으로 근데 워낙 오랫동안 또 눌려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시장에서 수급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오늘 많이 갔나요?
테슬라도 아까 좀 근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맨날 네. 7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8만 원 넘었었죠. 잠깐만요. 지금 9만 1,600원. 네, 9만 1,600. 야. 오늘은 한 2% 정도. 네네 그러네요. 야 보니까 응? 롯데그룹의 제일 저기 대표 종목이 뭐죠? 롯데그룹? 롯데. 로케랑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죠. 롯데 쇼핑. 예, 롯데 쇼핑. 예? 야 농심이 롯데 쇼핑 시총을 넘어섰네. 농심이요. 롯데 쇼핑이 2조 1,400억이거든. 네. 근데 농심은 얼마냐? 네. 2조 8,600억이야. 아, 요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제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신격호 회장 나오고요. 그 동생 신춘홍가 그 농심 그 사장님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 얘기 이제 나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그 구박받던 농심에서 이름 바꿔 원래 이제 농심이 아니었습니다. 롯데라면인가 뭐 있었어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또 농심으로 이름 바꾼 얘기. 아이고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굳이 또. 안 아니 하셔도 그게 되겠- 아니라 신춘호 회장님 집이 나온다. 한남동에 이건희 회장님 바로 집 건너편에? 뒤에 있었어. 아 그래요. 결국 그거 저 이건희 회장이 샀지. 그래서 이사 가셨어. 여기 뒤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모르지 그거야. 사서 확장하면서 그랬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때 거기 왜 집 CCTV 갖고 한참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그게 네. 거기에요. 네. CCTV 각도가 뭐 그래. 어디 비추고 있다 이래갖고 리움에서 좀 올라가면 거 있잖아. 한참 싸웠었어요. 거기야. 뭐 저런 거 갖고 싸우나 했는데 결국 사버렸군요. 싸울 바에 사버리겠다. 나도 이렇게 저 주제를 여러 가지 갖고 있지. 예. 그 뭐 형제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딱 분위기는 그거 갈 아니야. 분위기였어. 제가 제지하지 않았으면 이 집 얘기까지 안 왔습니다, 형님. 솔직해지세요. 원래 그거 가시려고 했잖아요. 신격호, 신춘호 이렇게 아들들 이름 바꾼 얘기. 신준호 씨라고 있었어. 그 동생이 푸르밀이라고. 어? 네. 롯데 우유. 네. 그 푸르밀. 폐업했잖아. 폐업. 망했어요? 폐업했다고. 아니 회사를 폐업을 해버렸다니까. 푸르밀을 푸르밀도 그랬고 롯데 우유. 학교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메리트가 좀 있었어 갖고. 그래서 롯데 우유 그 참 폐업을 해버렸어. 다른 건 안 해요, 그거? 그거 알 수가 없나? 그 폐업해버리니까 왜냐면 이제 직원 다 정리하고 그냥 폐업해버린 거야. 직원들은 다 어떻게? 뭐 실업자 됐지. 아주 안 좋은 사례지. 폐업을 해버렸다.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폐업을 해버렸다. 푸르밀 본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아마 애들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점점 그래도 유제품 그러면 손주시고 되나? 그 직장을 그거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고 해야지. 장사 좀 안 된다고 뭐 폐업해버리고 다 해고해버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볼까요? 리포트를 볼까요? 네. 네. 방금 이제 엔터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엔터 하나 가져왔는데요. 신한투자의 지인의 철회했다네. 철회했나? 형님. 죄송합니다.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폐업은 철회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오나 그러면? 자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요새 좀 엔터주가 좀 부진한데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오늘 좀 자료를 간단히 써주셨는데 일단 앨범 판매는 보시다시피 7월인데도 그냥 역대 최대 수치를 그냥 기록을 하고 있고요. SM이 많이 팔았고 NCT 드림이 이번에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게 주가 부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초호황에도 단기 적신호가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 18%로 지금 2대 주주인데 지난 실적 발표에서 내년 6월까지 차입금 상환이한 보유자산 유동화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차입금 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 지분을 좀 매각하지 않을까 이런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하이브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부진한 것 같고 하이브 역시 SM 지분 9%로 2대 주주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쪽으로 사실 이제 인수가 좀 됐죠. 그래서 일단 미국, 일본 등 현지 레이블 이제 음반사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M&A 한다면 SM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잠재적으로 좀 불편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들한테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JYP가 사실 좀 급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엔터 4사 중에 기대치를 미달했어요. 그래서 좀 소폭 하회한 실적 발표인데 어쨌든 오늘 주가는 실망하면서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JYP 엔터가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모멘텀이 좀 소진돼 버렸고요. 대형 아티스트 컴백도 8월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 9월 대하점이 있거든요. 근데 9월에 뭐 지금 B도 있고 SM 신규 보이그룹, YG엔터, 또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이렇게 데뷔가 있어서 좀 공백 상태예요 지금. 네. 그리고 현재 걸그룹 JYP 엔터는 한참 지금 오디션 영상 공개 중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다음 달 데뷔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현지 걸그룹이 하이브는 9월 중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이제 의견은 엔터업종 변한 건 없는데 여전히 글로벌 음악 시장 대비해서 침투율이 2%밖에 안 돼요. 이 K-팝이 침투한 게 그래서. 팬덤 기간의 이제 성과는 아직 좀 짧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8월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거리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과 투자 심리 악화라는 이 밀당 구간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한번 바라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왜 요즘에 좀 엔터가 부진한지 그걸 좀 정리해준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안 그래도 오늘 좀 라면주가 강한데 아침에 공교롭게도 좀 DS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 라면 좀 보고서를 썼어요. 라면에 대한 이제 보고서. 라면 썼는데 뭐라고? 너 라면 할 수 맛있다. 있어. 아, 너라. 누구예요? 장지혜 연구원. 장지혜 연구원 연락 드립니다. 예, 준비하세요. 예, 당신이라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 너라면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좀 제목을 좀 재밌게 지으신 것 같고요. 근데 라면에 대한 이제 보고서인데 라면 보고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게 나온 게 없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라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라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탕면하고 건면이 있거든요. 유탕면 이제 대부분 우리 그 면발을 기름에 튀긴 거. 그렇죠. 건면은 너무 적죠 시장에. 네. 예. 건면은 우리 한국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식용유로 튀겨서 6에서 7개월 유통기간 두고 판매하는데 이게 튀긴 이유는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서 미생물이 살기 어렵고 네. 다시 끓이면 통통한 면발이 아, 되니까. 맛있죠. 예. 근데 건면은 생면을 건조한 거라서 우동이나 소면 이쪽에 들어간 건데 국내에서는 뭐 큰 이제 비중은 없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 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원재료가 이제 투자하실 때 제일 잘 보셔야 될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비중이 56.6%입니다. 근데 원가에서 네, 원가에서. 와, 예를 들어 500원짜리 라면이면 250원이 밀가루 값이에요. 그러니까 주 원료 중에 그러니까 100%다 원가가 뭐 이 원재료는 아니고 거기에 원재료 이제 중에 50%. 원재료 중에 원재료 중에 거기에 50%. 뭐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원재료 비중이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가 56이고 그다음 팜유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25%.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감자 전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가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음식료 기업들이 7월부터 판가를 낮췄죠. 그래서 3분기엔 실적이 조금 부담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농심이 신라면하고 새우깡 출고가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190억에서 200억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 국내는 39.5억 개 정도가 이제 물량인데 유탕면 기준으로는 이제 5년간 2.5%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봉지면이 61이고요. 용기가 39인데 용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점점 비중 편의점. 자체는. 네. 정프로가 주도하고 있죠. 네. 네, 제가 주도하고 있어요. 라면 부양책 썼죠 제가.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건면 비중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5%까지 건면을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죠 사실. 근데 국내 점유율은 농심이 55%로 1위고 오뚜기가 23, 네. 삼양이 11, 팔도가 10인데 팔도는 근데 특이하게 2분기만 되면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간대요. 왜요? 비빔면이 좀 그때 비빔면. 치명적이죠. 계절성이 좀 팔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건 계절성이 좀 있죠. 팔도 비빔면. 네, 그게 좀 있어요. 농심은 4분기가 또 잘 나간대요. 왜? 비빔면 먹고 따뜻하니까 이제 그 약간 맵고 네. 그다음에 추울 안성탕면이나 이런 게 추울 때 잘 많이 나가. 팔리니까. 그렇지. 탕면을 더울 좀 많이 때는 좀 매운 거 먹기 약간 그렇긴 하더라.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마다 계절성도 좀 일부 있다고 합니다. 먹고 싶다. 아, 이거 맛있어요 비빔면. 네. 왜 비빔면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뭐 다른 뭐 뭘 넣고 뭐 이런 비빔면들 많이 있는데 다른 애들 쭉 먹어본 결과 약간 좀 단맛이 좀 강해졌다는 느낌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면 하나 소개해드려. 뭐죠? 우리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밀. 예? 우리밀 순한맛 라면이라고 우리밀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 뭐 라면도 하나요? 라면 하죠. 우리밀? 우리밀 대표회사가 누군지 알아요? 어? 박종대 박종대. 위원이에요. 우리 저 화장품 하시다. 그래. 아 가신 분. 그래. 나는 아우. 그분이 그 대표회사로 간 이후에 네. 가급적 우리밀 제품을 아 사드세요? 예. 라면도 있고. 사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 아 우리밀. 예. 회사 이름이 우리밀이에요? 우리밀이. 네, 우리밀. 아까 푸르밀 죄송합니다. 아까 푸르밀은 롯데 우유인데 그게 폐업을 한다 그랬다가 엄청난 여론 역풍이 있어가지고 폐업 철회를 하긴 했네요. 폐업 철회. 정정합니다. 우리밀이라고 있어. 우리밀. 푸르밀 말고. 근데 아까 그 푸르밀 가면요 음. 회사 속에 맨 처음 뭐 써 있냐면 음. 소비자가 살린 기업이라고 써 있어. 소비자가 살린 기업 푸르밀. 그 말은 맞네. 그렇죠.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 네티즌이 살린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여론이 살린 게. 자, 아무튼 우리밀의 라면이 맛있다. 일단 라면 먹을 때 우리 같은 이제 중년들은 제 라면을 좋아하지. 라면 먹고 자란 세대니까. 네. 근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먹어도 되나? 내 건강 상태로. 약간 내 몸에 죄 짓는 약간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데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우리밀 라면 먹으면. 우리밀. 아 그래? 그럼 뭐 이건 유탕면이 아니에요? 겉면이 유탕면이 좀 헷갈린데. 아하. 예. 또 그런 걸 헷갈리고 그러시네. 하여튼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계속 할까요? 아 그럼요, 그럼 하셔야죠. 계속. 그리고 이제 국내 말고 이제 글로벌은 이제 1,212억 개 정도가 팔린대요. 이제 물량 기준으로. 그래서 홍콩, 중국이 제일 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고 이제 58년도에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이제 발명이 됐는데 일단 이제 22년도 라면 수요 상위 10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베트남이 1인당 85개, 그다음 한국이 77개, 태국이 55개 이런 식으로 라면은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현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중국은 소고기 베이스고요. 홍콩은 좀 해산물을 좋아하고 인도네시아 할랄 또 베트남은 쌀국수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카레 네, 라면에 일본은 이제 돼지 뭐 육수? 닭고기 아. 골고루 쓰고 미국은 닭고기를 좋아한대요. 닭고기 육수를.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매콤한 라면에 이제 스프 넣고 일반적으로 쇠고기가 많죠 한국은.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업체들도 이렇게 나갈 때 현지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또 좋아하는 입맛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같은 신라면이라도 맛이 좀 다르겠네요. 네, 약간 좀 다를 수도 아, 있고. 우리 한국이 제일 고급스러운 뭐 소해산물. 소해산물. 아, 건더기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랑 저기 뭐 다른 나라 그 컵라면 비교해 보면 같은 신라면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뭐 가격도 좀 거의 그쪽이 더 비싸겠죠. 네. 근데 하여튼 거기 막 보면 야 무슨 표고버섯이 막 통째로 들어있고 막 이래요. 건더기 좀 더 넣어주세요. 건더기 지금 우리 너무 좀 작은 것 같아. 네. 약간 네. 먹다 보면 이 컵라면 먹다 보면 이제 막판에 이제 건더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느는 매출이 꽤 많습니다. 하나 더 먹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라면을 풍성하게 봐. 한 봉지 끓이지. 근데 통상 우리 성인들은 두 봉지 끓이잖아. 네, 좀 남더라도. 그럼 조금 남더라도 두 봉지 끓이지. 한 봉지 끓였을 때 그 낭패감. 그건 안 돼. 막 후회되는 거 있잖아. 그 두 개 이어서 두 개 끓이면 맛이 또 처음 먹을 때만큼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지. 네. 안 돼. 두 명이면 세 개 끓이게 되지. 둘은 세 개,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명이면 5개. 아 배고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만 좀 분석해드리면 이제 미국은 연평균 4.5% 성장하는데 일본의 도요라는 기업이 1위고요, 농심이 2위, 니신이 3위인데 근데 농심과 일본은 좀 다른 게 일본은 라면 브랜드 그 봉지 3-4개 팩 하나가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팔고 있고 농심은 개당 $1.3.
팔고 있어서 어. 농심이 굉장히 비싸게 팔고 타겟팅 자체가 다르네 그러면. 네, 완전히 응? 다른 것 같아요. 세네 개 니신 거는 세네 개 1달러고 우리는 한 개당 1.3달러야. 세네 개 1달러요? 네, 세네 개. 그럼 4배, 5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요 일본 게? 일본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와. 판매를. 네 개들이가 지금 1,200원, 1,300원밖에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아니 나도 솔직히 미국 살면서 일본 라면 먹어본 적이 없거든. 아 그래요? 마셨어요? 진짜 그 인내심이 필요하지 그 라면 먹으려면 솔직히. 아, 그 정도예요? 아우. 그렇게 아우. 아 요즘에 저 굳이 좀- 국수주의에 많이 아니 빠져. 솔직히 아니, 국수주의가 아니라니까 진짜 먹어봐. 마셔. 일본도 라면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그리고 일본 라멘을 상상하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 진짜 저소득층 위주에 그냥 그래, 일단 성의가 없어 봉지도. 봉지도 성. 와 근데 진짜 싸긴 작아. 싸다. 진짜 별로 맛 없어. 아니 나 일본에 저 편의점에 컵라면 하는데 맛있던데 그거는. 그리고 일본 라면은 끓여가지고 그 네. 접시에다 이렇게 담을 생각을 못해. 음.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손님이 와도 신라면이나 너구리 끓여가지고 접시에다 넣고 네, 그죠.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네, 아니라면 네. 하나의 대접이 되잖아. 네. 근데 일본 라면은 진짜 이 접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먹어? 냄비찜 먹어요? 냄비 먹는 거지. 아 그래요? 후다닥 먹어버려야 돼. 네. 아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 신라면이 굉장히 그 가격이 센데도 잘 나간다. 네. 여기 오히려 차별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야, 네,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그리고 건더기 이런 걸 많이 준대요. 굉장히 많이 넣어준다고. 건더기 그죠? 네. 미국 많이 미국 쪽 넣어준다니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많이 넣어줘. 풍부한 이건 너무 건더기가- 차별인데. 네. 너무 많이 넣어줘. 뭐 현대자동차도 아니고. 공익이 그 건더기 스프가 이렇게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무슨 파리 날개처럼 그것도 흔들리잖아요. 정프로가 먹어야 될 건더기를 17반 모아서 그러고 네, 너무 적어 우린. 네. 파도 좀 이렇게 네.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뭐 사실 라면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뭐 풀몬의 얄피 만두, 또 빙그레 메로나, 그다음에 메로나. 오리온 초코파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음. K푸드가 뭐 하나만 인기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점점 이 해외 매출 늘어나니까 사실 음식료 이제 선택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서 해외 아니 히트 그건 상품을- 의리가 있는데 잘 연구해 봅시다. 왜냐면 라면이 일단 입맛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네. 그 회사들이 만드는 세컨 티어 제품들도 있잖아. 무슨 냉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뭐, 네, 네. 뭐 무슨 짜짜로니도 있고 뭐 네, 있잖아.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먹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옆에 있으면 얘는 뭐야 무슨 맛이야 한번 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라면 맛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네. 이 회사 제품은 맛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그죠? 네. 그럼요. 그러면 떡볶이도 먹고 냉면도 먹고 뭐 끝이야. 쫄면도 먹고 라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펜타닐보다 더 나는 한류 그 K-팝보다 K 라면이 더 중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 그거 맞습니다. 어? 라면은 어. 진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너무 신기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네. 불닭볶음면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챌린지 하면서 인기 좀 끌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랬죠. 이제 서로 대결. 네. 이제 매운맛 누가 버티나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독성 있게 이게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심 신라면도 사실 매운 편이잖아요. 농심 신라면 이제 그 불닭면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순한 굉장히 맛이지. 순한 굉장히 순한 맛. 속 안 좋을 때 먹는 거죠. 그죠? 아, 이거 속이 너무 좀 애리다 싶을 때 이제 좀 순한 거, 신라면 좀 그건 갖고 뭐야. 와봐라. 그냥 순한 라면은 환자식이냐? 병원식. 아, 너무 라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이 항상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맛 없을 때도 라면 딱 끓이고 그 냄새 딱 나잖아요. 소생하지. 네, 없어졌어.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게 무슨 저 소한테 낙지 먹이는 것도 아니고 와 정말 입맛이 하나 없었는데도 라면 딱 끓인 냄새, 라면이랑 그 삼겹살 냄새도 약간 그래요. 진짜 배불러갖고 아 이제 나 뭐 먹을 생각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인삼눈 전복죽 환자한테 인삼눈 전복죽을 줘. 네, 아유 계속 아파. 그렇죠. 진짜 일어나셔야 돼. 라면을 끓여야 돼. 라면 와, 저 라면 냄새 맡거나 혹은 삼겹살 굽는 냄새 맡으면 다시 그냥 뭘 회가 동한다고 그러나요? 와, 진짜 입맛이 맞아. 돌면서 무조건 먹게 돼. 맞아. 근데 왜 라면은 광고 안 들어오는 겁니까? 내가 라면 얘기를 지금 내 여기 앉아서만 내 2년은 한 것 같은데. 한때 했었어.
농심 했었잖아 그때. 안 했었나요? 아 농심 그 왜 있잖아. 그 국수면 어. 국수라면 했잖아. 계속 하세요, 계속. 왜 하다 맙니까? 아, 라면 먹고 싶네. 자, 그래서 라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보고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해외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좋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두할 거는 하반기는 이제 국내 제품가가 인하됐으니까 수익성 감소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해외 실적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금주 증시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해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 이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3사가 오늘 합병 재공시 기한이라서 아마 오늘 공시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중요한 데이터들 나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내일 휴장이고 네. 8월 16일은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초록 발표하는데 이게 유한양의 경쟁 제품이에요. 타그리소가 폐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국내 이제 그 관련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8월 17일은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타임폴리오 K바이오 ETF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18일 날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전 회장이죠. 상고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거 다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 판결 나온다는 거예요? 네, 대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심이니까. 네. 네. 뭐 이런 일정들 체크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ETF 같은 거 출시할 땐 ETF가 야 내일 야, 요즘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만들자 이런다고 내일 딱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한 최소 뭐 한 2달 이상이 그래서 걸리는 것 준비해야죠. 같은데. 그렇죠. 준비한 준비해야죠.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죠. 그때부터 이미 그럼 준비를 한 거네요, 그죠? 그죠, 미리 준비한 거. 바이오가 그때만 해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좋아진다는 뭔가 확신 같은 게 좀 있었나?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바이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냥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시총 순위로 많이 갔잖아요. 네네. 요새는 거기에 AI, 의료 AI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음. 의료기기도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배고파. 플러스 반전했네 코스피는. 코스피 네, 양전. 코스피는 좋습니다. 양전. 반도체가 좋네요 오늘. 반도체 좋아요. 하이닉스, 아니 뭐 엔비디아 폭락했다는데 하이닉스가 오릅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어떻게? 근데 오늘 됐나? 코스닥은 JYP가 너무 안 좋네요. JYP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가 4%, JYP가 10%. 코프로는 MSCI 성공했죠 여기. 네, 여기 들어갔습니다. MSCI 발표 나고 오히려 더 빠지는구나. 네, JYP도 그렇잖아요. JYP도. 네. 무슨 씨. 아니 탈락한데도 빠지고 합격한데도 빠지면 그 MSCI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어? 어떤 데는 탈락했다고 빠지고 있던데. 아. 어? 대신 이제 저 올라간 데는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려놨잖아요. 미리 좀 지금은. 올라갔다는. 네, 그 전에 한 50% 올려놨는데 뭐, 네. 뭐 10% 빠져도 되죠. 그거죠. 이제 재료가 소진되니까 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이해 안 될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형님. 그럼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포트 다 봤을까요? 네네네. 네. 그래요.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자, 코스닥만 양전하면 좋겠는데 일단 코스닥은 코스닥은 뭐 거의 1% 빠졌네. 거의 2% 가까이 네. 빠졌네요. 다시 음전했다 야. 네, 저희가 어떻게 초전도는 다시 올라가나? 초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전도? 초전도. 어유, 덕성, 초전도는 모비스, 덕성우, 서남, LS전선 아시아. 아유,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뭐 또 좋은 소리가 하나 터졌나? 아니 이거 특별히 뉴스 나온 건 못 본 없습니다. 것 같은데 저도. 음. 초전도는 그렇게 됐고요. 아, 그리고 저 사자 잡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사살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잡혀서 포획했어? 포획. 포획이면 다행이다. 예. 사자. 아 아저씨. 이것도 또 못 잡아가지고 또 사살하고 그러면 그것도 손실이지. 어? 포획이야 뭐야? 아, 사살이잖아. 사살이네. 사살이라니까. 아, 마음이 아프네요. 꼭 사살 안전을 위해서. 뭐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암사자? 암사자입니다. 아휴 사살이네. 예. 그렇다고 또 제가 명복 빌긴 좀 그렇죠?
명백하게 하여튼 좋은데 가기 바란다.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원하면- 문제인 것 같아. 사설 농장에서 사자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네. 무슨 지역이 어디라고? 경북 어. 경북 저 고령. 그래서 내가 고령에 무슨 저 사자가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무슨 저 동물원이 있나 했는데 네. 개인 사설 농장이라는 거잖아. 개인 사설 농장. 그 관리가 그게 잘 되면 좋지만 그거 약간 좀 몰래 키운 느낌 좀 나네요. 그렇잖아. 마취총으로 안 됐을까? 마취총. 급하니까 뭐 그저- 이렇게 했겠죠 뭐. 뭐지 그 저 사파리에서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 악어도 잡고 왜? 사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사자랑 이렇게 맨손으로 뭐 놀기도 하고 그래. 진짜요? 응. 알겠습니다. 여튼 합성인가? 아니 그 뭐 자기가 계속 키웠던 사자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생전 처음 본 사자면 좀 무서울 것 같은. 이게 보니까 그 관광농원으로 돼 있네요. 관광농원. 요거까지 또 해설해 주십니까? 네, 근데 이제 네. 그 사자 사육허가는 또 안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맹수는 저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허가는 안 받고. 저기 큰 개들 있잖아. 그것도 잘 관리해야 돼. 도사견 뭐 이래야 돼. 응. 그것도 잘 관리해야 돼. 그 사고가 심심찮게 나거든. 맞습니다. 네. 개 물려서 다치거나 또 굉장히 크게 일이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시골 같은데 그냥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개 조심. 자, 우리 염수원 이사님 또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그럼 보내드리고 내일은 쉬시죠? 네, 내일 쉽니다. 네, 편히 또 쉬시고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